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버 책문화 생중계 진행을 맡은 사적인 서점의 정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방송을 하러 오기 전까지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점심을 뭘 먹을까, 오늘 어떻게 하면 이 방송을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크고 작은 고민들을 계속 하다가 왔는데요. 저처럼 고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복잡한 세상, 고민이라도 반토막 내는 비법이라는 주제로 고민이 고민입니다의 저자 하지연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하지연 선생님 먼저 모셔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고요. 환자들을 진료하고 또 글도 쓰고 또 말도 하고 또한 이렇게 책도 내는데요. 이번에는 고민을 반토막 내는 방법이라는 대담한 주제로 고민이 고민입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북토크 주제가 고민을 반토막 내기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작가님 별명이 고민계의 타노스라고. 그 무시무시한 사람. 이 별명을 누가 지어주셨나요? 제가 지었을 리는 만무하고요. 우리 출판사에 놀라운 분들이 다 고민 끝에 만들어낸 지금 별명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 없겠지만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민계의 타노스라고 불리는 작가님이시지만 작가님도 새 책이 나올 때마다 이 책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을까? 이건 항상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책을 한 10권 냈는데 사실 한 10년 전하고 많이 달라진 게 과거에는 큰 대형 강의실에서 만나서 북 사인, 책 사인회도 하기도 했고요. 또 한 5년 전에는 작은 독립서점마다 다니면서 북카페 같은 데서 북토크 이런 형식이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이렇게 네이버 생중계를 하고 팟캐스트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들으시고요. 확실히 반응도 그쪽이 좋으신 것 같고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매번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보다는 이제 분명하게 이제 한 가지 것들을 반응들이 좋은 부분들을 쫓아서 많이 하게 되고요. 오늘 이번 시간도요. 여러분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만나는 곳으로 하고 고민이 고민입니다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좋은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오늘 생중계로 진행되는 만큼 이따가 또 2부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고민 남겨주시면 작가님께서 답변을 드리기도 하니까요.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좀 고민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책을 딱 보자마자 제목을 보자마자 이건 나를 위한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읽어봤는데요. 저처럼 오늘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책을 읽어본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오늘 이 책을 처음 알게 된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고민이 고민입니다가 어떤 책인지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저 자신이 고민을 상담해 드리는 일이고 답을 드리는 일인데 제 환자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물어보면 나 아는 건데 아니면 내가 왜 그걸 생각 못 했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하나는 감정에 압도당하고 있어요. 너무 불안해서, 너무 우울해서, 자책하느라고. 그래서 생각할 여유가 없고요. 하나는 생각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생각할 공간이 없어요. 뇌가 꽉 차버린 일이 벌어졌다는 거. 근데 그 부분이 공통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연애 문제가 있던, 부모와의 관계가 있던, 경제적인 문제가 있건,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감정에 압도당하거나 뇌에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가 좋은 고민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과서도 있고 참고서도 있고 수학 참고서도 있는가 하면 공부를 잘하는 책이 있듯이 사랑에 대한 고민, 경제에 대한 고민, 주식에 대한 고민이 있듯이 그 모든 걸 통틀는 일관된 고민의 방법론에 대한 책을 하나 쓰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때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 자신의 또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에서 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민 각각에 대한 해결법이라기보다는 고민 자체를 효율적으로 잘하는 방법에 대한 책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라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고민이고 내가 생각을 깊게 하고 많이 하는 것과 고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잘하려면 먼저 고민이 무엇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항상 전 선생이라 그런지 뭐에 정의를 먼저 내리자부터 얘기를 하게 되는 수가 많은데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어떤 친구가 부탁을 했어요. 네.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하는 거랑 내가 고민해 볼게. 뭐가 더 괜찮아 보이세요? 고민해 볼게가 좀 더 신경 쓰는 느낌이 그쵸. 드네요. 뭔가 좀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 너와 나의 관계 안에서 내가 좀 깊이 생각해 볼게 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 고민이란 단어는요, 괴로울 고와 답답할 민.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생각을 하는데 감정을 막 넣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괴롭고 답답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worry, deep thinking, distress.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감정도 있고 깊이 사유한다는 뜻도 있긴 하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되 좀 깊이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한 어떤 내 마음의 감정들이 또한 거기에 상당히 들어가 있는데 답이 잘 나오지 않을까봐 걱정도 좀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뭔가 그냥 생각해 볼 게보단 고민해 볼 겐 에너지가 많이 든다. 감정 에너지를 쓰는 거네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상당히 투자하는 일이다라는 의미 또한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고민이라는 것 자체를 당연히 해야 하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만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다가 이 책을 읽고 어떻게 하면 고민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굉장히 신선했는데요. 우리가 고민을 잘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고민을 잘하면은 인생이 편해집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생각해보면 고민은 왜 할까요? 뭔가 내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고민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고요. 내가 실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결과가 나오려면. 그러니까 뭘 먹을까 생각하면 결국 뭘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결정, 실행이라는 세 단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오늘 가져온 자료 화면이 하나 있는데요. 함께 보시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10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고민이 7, 결정이 1, 실행이 2인 경우에 고민을 하느라고 7이나 보내고 나면 시간도 모자라고요. 막상. 그 다음에 쓸 에너지가 없어요. 실행을 할 때는 정작 쓸 게 없겠네요. 그러니까 막상 결과물은 2밖에 못 썼으니까 아무리 좋은 고민으로 방향을 잡더라도 그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럼 내가 고민을 너무 길게 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나 고민을 덜 했나 봐. 진짜 그렇겠네요. 그래서 더 고민을 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고민이 8이 돼. 그래서 또 실행할 에너지는 없어요.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분들을 참 많이 봐요. 그런 면에서 그 실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고민을 잘하기 위해서는 좀 스마트하게 하자. 좀 더 심플하게 하자. 치열하게 열심히 완벽한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좀 스마트하게 세련되게 고민을 하면 실행할 에너지는 많이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고민을 좀 잘하자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까 악순환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악순환의 대표적인 어떤 면에서 그러세요? 전 항상 여행 갈 때도 준비를 하고 어딜 갈까 고민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결국 마지막에는 숙소 같은 경우도 엄청 열심히 찾다가 마지막에는 아니 아무 데나 가자. 이렇게 하고 만족도가 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쳐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막상 가서는. 그리고 너무 모든 걸 미리 많이 봐가지고 왠지 내 거는 좀 소박하고 작아 보이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노트북을 이제 바꿔보려고 컴퓨터를 바꾸려고 하다 보면 정말 4, 5년에 한 번 바꾸는 거잖아요. 전 유일한 즐거움인데 한번 딱 쳐봤는데 저희 유일한 사치품이거든요. 그리고 제 정말 돈 버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무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연장이 중요하니까 막 찾아보는데 막 2만 개가 뜨더라고요, 노트북이요. 근데 막 열심히 찾아서 최고의 것들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사용자 카페에 들어가 봤어요. 카페에 들어갔더니 욕이 이거 별로다. 부정적인 평들이 몇 개 있는 걸 그럼 갑자기 김새는 거 있죠. 사기 싫어지죠, 그러면.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잘 실행을 할까라는 마음을 한번 우리 마음속에 아까 첫 번째 사진이 있다면 두 번째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마음속에 그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커다란 우리 또 10만큼의 생각이 있으면 고민은 3만 딱 정해놓고 하자는 거예요. 요 정도 선에서 막 멈추자. 더는 보지 말자라고 마음의 분배를 하고 실행을 위한 에너지를 남겨놓고 결정 딱 하고요. 실행에 최선 과반수 이상의 에너지를 남기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잘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실행에 더 충실할 수 있고요. 그 중간에 생기는 문제들을 더 잘 해결할 수 있고 사실 평균적으로 보면 만족도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민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완벽한 답과 방향을 정할까? 그리고 이대로만 가면 돼가 아니라 페이스 조절 잘하는 게 관건이 마라톤 같은 그리고 없앨 수 없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초반에 힘을 너무 빨리 써버리면 그쵸. 한 20km, 25km 가서 뻗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책 읽으면서 지금 얘기해 주신 게 너무 공감되는 게 책에 그런 구절이 있었잖아요. 예. 고민도 비용이다. 예, 우리가 고민하는데 쓰는 시간들이 내가 뭔가 더 좋은 선택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과정 때문에 더 피곤하고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이게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민한다는 과정과 거기에 들이는 비용, 시간도 다 비용이란 관점을 네.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책에서 인용한 실험 연구 중에 하나가 이 아이케아라는 가구점에 아침 일찍 딱 들어가서 시간 만에 30분, 1시간 만에 딱 사갖고 나온 사람이랑 한 사람은 꽤 오랜 시간 볼 거 다 보고 사온 사람이랑 나중에 한 4주 정도 후에 전화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근데 아마도 가설은 심사숙고 끝에 좋은 걸 고른 사람이 훨씬 만족도 높을 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땠을까요? 왠지 반대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아마 결과 나오지 않았겠죠? 뉴스가 안 됐겠죠? 네네. 뭐냐면은 처음 들어가서 딱 사온 사람들은 그냥 딱 가서 마음에 들어. 그냥 그리고 뭐 아주 비싼 거 사는 것도 아니니까 요 가격에 요 정도 특가 좋았어. 아 괜찮아요. 5점은 아니지만 4점은 되는. 근데 이만하면 만족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근데 주말에 내가 가서 하루 종일 차 막히는 데 들어가가지고 막 수십 개를 보고 고르고 막 너무 피곤한 상태 보고 왔는데 집에 와서 앉아보니까 조금 삐걱거려. 아니, 단점이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정 대표님이 여행지 막 찾아보다 네. 고민하고 막상 가면 막 속상하다고 그랬듯이 봐둔 게 있으니까 내가 그때 딴 거 살 걸. 그때 이거 샀으면 더 나았을 텐데. 좀 더 비싼 거 살 걸. 한 번 간 김에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루를 바쳤는데. 투자한 거에 대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는 아마도 거죠. 두 분이 똑같이 예를 들면 5만 원짜리 의자를 샀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있다 나오신 분 마음에는 내 일당 2만 원, 그쵸. 3만 원이 들어가 지금 8만 원짜리가 되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오늘도 점심 식사를 하셨을 텐데요. 점심에 딱 12시에 나와가지고 푸드코트에 갔어요. 네. 딱 갔는데 처음에 맨날 가던 데 딱 갔는데 왠지 새로운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저쪽 안에 가면 안에 쭉 들어가서 걸어봤는데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래서 한 20분 그 사이에 돌아버렸어요. 네. 왔더니 사람들이 빠글빠글해요. 내가 원래 많아지고. 가려던데 줄 서서 똑같은 음식을 먹었지만 아마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먹었을 때보다는 만족도가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들어간 시간과 비용도 에너지고 뭐 비용이니까 네. 그것 자체가 들인 것이 나에게는 만족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민은 간단하게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비용을 좀 줄이게 되면 예. 고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민이라는 것을 하는 방법이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막 진짜 인생에 커다란 걸 다 해결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점심 먹는 것 같은 맞아요. 이런 간단한 일을 하는 거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쓰게 되면 비용을 들이면 가랑비에 옷 젖는 일이 벌어진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뇌와 마음은 한계가 있다. 먼저 인정하자고요. 네. 그래서 뭐 작은 거 하나하나에 뭐 드린다고 어떻게 되겠어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이 조금씩 돈을 절약하듯이 마음의 에너지를 절약하면 정말 중요한 일은 치열하게 고민해 볼 수 있을 텐데 정말 그런 거 하나하나에 자꾸 너무 최선의 선택 잘해야 돼,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좋은 거 해야 돼 이런 걸 생각하다가 진짜 중요한 일 대충 해버리고. 예, 그때 에너지 쓸 일이 없어. 아유, 대강해 하던 대로 해 라는 생각이 벌어지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좀 에너지 낭비, 좀 경제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뇌의 용량도 있지만 감정의 방해를 받지 않게 나 어떻게 하면 더 잘하고 싶은데 우리 그런 데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밥 먹으러 점심 먹으러 갈 때 부하 직원한테 후배들한테 물어보자 뭐 먹을래? 그럼 네. 너무 고민스럽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뭐 아무거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뭐 먹을까요? 그러면 내가 뭐 먹자고 그러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평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비싼 거 시켜도 안 되고 싼 거 먹어도 안 되고 내 취향을 너무 드러내도 안 되고 네. 우리 부장님 싫어하는 거 타코 이런 거 먹어요. 네. 그러면 안 되나? 그런 너무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나를 지치게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는 감정의 영향도 있다.
라는 생각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옛날보다 지금 더 고민이 많아진 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선택지도 이렇게 많지 않았고,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좀 효율적인 거를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뭔가 이 고민 같은 경우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가 더 많아진 게 맞을까요? 고민에도 좀 그런 역사의 흐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고민에 무슨 역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 전공하신 분 듣고 화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과 왕의 시대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봉건 시대까지는 계급주의 사회였고요. 그래서 나는 농민, 나는 귀족, 나는 무사, 우리나라 뭐 양반 뭐 이런 식의 정해진 계급대로 정해진 대로 살면 됐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되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왕이나 신의 뜻에 따라서 시키는 대로. 예.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고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던 대로 살면 대로 시키는 대로. 두 번째 근대화라는 게 뭘까 고민을 해봤더니요.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왕정이 없어지면서 처음 법전이 생기죠. 네. 법원이라는 게 생기고 그다음에 가이드북, 매뉴얼북이 생겨서 매뉴얼북대로 움직이자. 그러니까 옛날에 시시비비를 가리면 왕이나 신에게 물어봤는데 그건 즉흥적이잖아요. 왕이 네네. 기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때 법에 써 있는 대로 어떤 기준을 보고? 기준을대로 하자라는 게 생기면 역시 그렇게까지 고민할 게 없겠죠. 그러니까 사회가 복잡해져서 점점 고민할 게 많을 수는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써 있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80년대 이후에 개인주의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서 개인의 능력주의라는 게 생기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생각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나의 게 능력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이 팀플레이가 아니라 개인 플레이의 세계가 되면서 내가 선택하는 것도 자유고 대신 너의 실패나 너의 잘못도 너의 것이야. 책임도 내가 져야 예. 되고.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 주는 것만큼 책임의 자유도 너무 크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인정. 네. 근데 문제는 2000년대 이후에 네. 인터넷이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네. 인터넷 생기면서 오늘 예를 들면 오늘 저녁은 어디서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해서 신촌역에서 밥 먹자는데 네. 신촌역 맛집 500개쯤 뜹니다. 근데 정말 오늘 뭐 만난 지 100일이야. 그래서 어딘가 좋은 데 가고 싶어. 네. 근데 찾으면 한두 끝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 정보의 과잉이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우리에겐 축복이자 저주와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개인의 선택의 자유는 많아지는데 책임은 많이 져야 되고 근데 거기에 정보의 양이 많아지게 됨으로써 많다는 거 그다음에 한 번에 처리해야 될 일의 양들이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양이 너무 많아지게 된다는 게 우리에게 고민을 해야 될 절대양이 많아지게 되는 그리고 선택을 하기엔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또한 우리가 고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스트레스가 된 주요한 원인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뭔가 소화해야 될 정보는 많아지는데 그럼 저희의 뇌도 거기에 맞춰서 좀 이렇게 진화되진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 같아서는 여기다가 뭐랑 탁 꽂아가지고 USB 같은 거 딱 꽂아서 우리 옛날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SSD나 이런 거 딱 꽂아서 거기 모든 정보가 착착착 들어갔으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한 200년 사이에 너무 많이 우리는 발전했는데 인간의 뇌는 그렇게 발전이 빠르지 못하다는 게 문제 같아요. 인간은 들어오는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작업 기억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건 기억력하고 다르고요. 컴퓨터로 치면 램 내지는 캐시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오래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쓸 때 딱 얹어놓고 들쓸 수 있는 어떤 정보의 양인데 그걸 얼추 7개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우리가 만약 7개의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자료 화면에서 보시면 만약에 7면이 모두 비어 있으면은 내가 식당을 하는데 넣었다 뺐다 하면 충분히 다 잘 쓸 수가 있을 텐데 위에 한 3대 정도의 무조건 서 있는 불법 주차한 차가 있다든지 아니면 밑에 화면같이 5대가 서 있으면 보기만 해도 답답하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하나가 고민거리라 생각합시다. 저렇게 계속 서 있는 차들이 예를 들면은 내가 회사로 옮겨야 되나? 퇴사할까 말까? 내지는 그렇게 큰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니면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나한테 못 살게 굴까? 라든지 아니면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계속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빨을 뽑아야 될까 말까 이 고민을 하는 게 하루 종일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메일 답장하는 거, 아니면 회의에 준비하는 거, 네. 이렇게 그날 빨리 결정하고 답장하고 반응해 줄 만한 일들, 아니면 두세 가지 가능성을 두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튕겨나가 버리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그럴 겁니다. 수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고민이라는 건 질적인 게 아니라 우리 뇌는 양적 측면에서 움직이는데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게 7개다. 7개.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두세 가지 정도 항상 머릿속에 계속 담고 있는 일이 있게 되면 네. 그때는 내 머리가 잘 작동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 머릿속에 계속 안고 가는 게 있으면 빨리 클리어해서 해결해버리는 방식으로 내 뇌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고민이 고민입니다. 예. 제 표지를 보면요. 예. 여기 옆에 일상의 고민을 절반으로 줄이는 뇌과학과 심리학의 힘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저도 고민이 되게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고민 상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보는 편인데 이 책이 특히 좋았던 이유가 대부분의 고민 상담 책들은 경험에 근거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뭐 저렇게 해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나랑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나랑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 이제 다 다르잖아요, 적용하기가.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뇌과학과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내가 해볼 수 있는,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고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예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구나를 알게 되니까 되게 마음이 속 시원해졌었는데요. 오늘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뇌의 특성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솔직히 내가 고민이 너무 많고요. 결정을 잘 못할 때 우리 결정장애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시길 제가 자존감이 낮아서요. 저는 제가 못나서요. 내가 소심해서. 내가 소심해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냥 뇌의 특성을 보면 상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을 내가 자초하고 있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꼭 그건 아까 말한 작업 기억뿐만이 아니라 또 감정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의 관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뇌는 사실은 여전히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우리가 이런 문화, 인터넷도 만들고 TV 생방송도 하지만 이 안에 깊숙하게 들어있는 부분은 아직도 원시뇌라는 게 있어요. 원시뇌. 그러니까 뇌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원시뇌가 있고 점점 진화, 위로 쌓아 올라와서 저 맨 끝에는 새로운 이제 신피질이 있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원시뇌는 그냥 오직 살아야 한다. 본능. 나는 위험하지 않아야 돼. 만 생각을 하고 밖에 있는 신피질이 그걸 잘 조정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문제는 이 두 개가 함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가 빨리 반응을 해요. 원시뇌가요. 왜냐하면 얘가 신피질은 좀 느리기 때문에 얘가 천천히 생각해서 이게 되게 위험하구나, 위험하니까 내가 이렇게 도망가야지 하다가 죽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도망갈까 말까부터 내 몸을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반응부터 먼저 해놓고 얘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서 위험하지 않아. 그러면 오케이, 회복 정상으로 와. 근데 정말 위험한데 빨리 가자, 이렇게 잘 도망가자, 이렇게 도망가면, 아니면 싸우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싸울까 도망갈까의 관점에서만 보는, 일단 위험을 회피하자라는 관점에서 보는데, 문제는 이때 기본값이 잘 모르겠으면 겁나 위험해 일단 덮어놓고 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자꾸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떤 고민을 할 때 빨리 결정 내리고 싶고요. 불안하니까요. 내지는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다음 좀 나쁜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나쁜 경우의 수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가지수들을 생각해서 그 위험을 막고 싶어요. 최대한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10가지 경우의 수를 다 내가 생각하면, 예를 들면 소풍 가기 전날에 비가 올 경우, 뭐 차가 막힐 경우, 그 다음에 뭐 무리의 경우에 돈이 모자랄 경우 등등 생각하면서 뭐 가방이 너무 무거워지겠죠. 그쵸. 근데 사실은 실제 사건이 벌어지는 건 11번, 12번이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고민, 불안,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든 위험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너무 과잉 대응을 하고, 다음에 정말 너무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경우의 수를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미리 머릿속에 꽉 차버리고, 그다음에 시야가 좁아지면서 이 좁아진 시야 때문에 생각을 유연하게 하지 못하고 바로 눈앞의 것만
해결하겠다는 생각, 그런 쪽으로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 게 우리 뇌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럴 때는 좀 약간 거리를 두고 한번 보시는 방법이 더 필요할 때도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가 현대사회에 살 때는요,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툭 뛰어드는 일이 아닌 한은 네. 한 3초에서 5초쯤, 조금 더 길게 보면 1, 2분 정도 늦게 생각하고 판단을 해도 큰일 안 벌어집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조금 더 현명하게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책 읽으면서 지금 이 원신의 예. 본능에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한테 어떤 뇌의 원신의적인 부분에서 배고픔, 예. 통증, 수면 부족, 촉박한 시간, 금전적 압박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고민을 하는 게 좋지 않다라는 게 되게 의외였어요. 예. 그 사람이 배고파지면 성질 이상해지잖아요. 네. 그럼 내가 성격이 이상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배가 고프다라는 건 당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뇌는 1.4kg짜리 되게 조그만 한 2%, 3% 남짓의 작은 몸집인데 얘가 20% 정도의 칼로리를 써요. 우리가 하루에 한 2,400칼로리 정도의 음식을 먹는다고 치면 얘가 혼자서 한 20%면 500칼로리 정도를 사용하는데, 네. 문제는 그렇다고 칼로리가 모자라게 된다고 뇌가 서버리거나 죽는 건 아니에요. 그쵸. 다만 그때가 되면 이 비싼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빨리 그냥. 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럴 때 있죠. 우리 점심에 너무 배고프면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비어있는 곳에 가서 먹던 거 먹는 게 제일 낫죠. 그냥 정말 김밥 파는 집 가서, 분식집 가서 사람 없는 데서 빨리 나올 수 있는 거 주세요. 네. 근데 약간 여유 있고 기분도 좋은 상태에서 나오면, 저기 한 20분 걸어가면 새로 생긴 집이 있다는 요즘 유명하대, 거기 한번 가볼까? 네. 친구랑 같이 천천히, 야 바람 봄인데 좋잖아, 이렇게 걸어가면서 먹고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은 이 김밥 먹으러 가서 헛지거 막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먹으면서 일하면서 먹어야지 막 짜증내면서 먹는 그 사람과 친구랑 같이 20분 걸어가서 여기 되게 기분 좋고 맛있고 야 오늘 되게 좋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 집을 가자고 생각한 나는 다른 사람이냐, 나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뇌가 배가 당이 떨어졌을 때, 또 피곤했을 때, 아팠을 때는 다른 옵션을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여유가 없으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쉬운 것만 판단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작동한다는 걸 이해하고 나면 가끔 내가 왜 이런 걸 선택했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나에 대해 실망스럽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막 너무 힘든 상태에서 김밥 막 먹으면서 막 라면을 우겨놓고 있으면서 어떤 내가 나를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그쵸.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그게 그런 나도 있지만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또 좀 잠을 푹 자고 났을 때는 또 이런저런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나의 이중적 존재가 사실은 에너지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라는 관점에서 볼 문제지, 이게 나라는 사람의 존재의 문제, 성격의 문제라는 것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나서 제가 뭔가 이렇게 고민이 생겼거나 할 때는 이걸 먼저 체크해 보게 될 것 같아요. 5가지 조건을 놓고 잠을 충분히 잤나? 밥을 맛있게 먹었나? 근데 그랬는데도 뭔가 내가 고민이 있다 이러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이 책을 읽고 들었고요. 오늘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을 정말 반토막 낼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고민이 고민입니다에는 고민을 잘 풀기 위한 무려 22가지 놀랍죠? 네, 너무 많이 넣으셨어요. 그거 20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려 2개를 더 드립니다. 무려 22개가 실려 있는데 정말 꿀팁들이고요. 근데 이 22가지를 저희가 오늘 다 소개를 해드리면 책에서 읽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비법 중에서 몇 가지만 살짝 여러분들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 22가지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진료를 하면서 또 내지는 사람들과 개인적 상담을 하면서 써봤더니 정말 잘 먹히든. 실제 반응이 있었던. 반응이 아주 나 혼자 정말 뇌피셜이 아니라 제가 써보니까 정말 환자분들 내지는 상담하게 되거나 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들은 야 이렇게 하면 어때? 라고 생각했는데 맞아 그렇게 하니까 좋네 라고 생각되고 검증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보통 게임에서 얘기한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처음에 사실은 이 책을 준비할 때 이 22개를 먼저 썼어요. 그래서 이 22개의 근거들을 얘기한 게 우리 앞부분에 얘기하는 감정에 대한 얘기, 뇌에 대한 얘기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22가지가 무엇인지를 이제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들을 여러분들과 설명하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부분들인데요. 우리 오늘 포스트잇 제가 준비해 왔는데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머릿속에요. 생각이 꽉 차 있으면은 그냥 한두 개 생각하다가 끝나버리죠. 근데 우리 아까 저기 주차장 7대 얘기했던 7개 이상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생각해보면은 써보는 겁니다. 근데 그냥 써보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포스트잇 써보면 더 좋다라는 얘기들 드려요. 마치 옷장 속에 그동안은 옷을 한 번 입고 다 집어넣고 꽉 닫아서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무서워 죽겠어요. 열면 막 뭐가 다 튀어나오고 어차피. 근데 우리 요새 봄 됐으니까 한번 다 꺼내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꺼내놓고 정리해야지 맨 앞에 것만 정리하면 그건 아무 의미 없잖아요. 하듯이 일단 쓰는 거죠. 생일 선물을 뭘 준비하지? 뭐 봄옷을 뭘 사지? 헬스를 끊어야 되나? 독서 모임 어디서? 후배랑 관계를 어떻게 하지? 기획안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미정아 쇼컷을 할까? 전시회를 갈까? 영화 예매를 할까? 해서 근데 이 영화 꼭 보고 싶은데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은 앱 같은 거로 투두리스트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이런 거 투두리스트 써놓으면 조금 그렇죠. 없어 보이죠.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런 걸 일단 쓰고 보는 거죠. 그냥 멀찍하면 보세요. 그럼 내 머릿속에 있는 애들을 일단 꺼내놓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일단 이렇게 해놓고서 당장 할 거, 시간을 두고 좀 나중에 해도 될 거, 내가 해결할 수는 없는 거, 즉 오늘 당장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나 이런 게 있지라고 한번 생각할 것, 그리고 그냥 오늘 빨리 해결하고 끝내버릴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해 보는 것이 머릿속을 한결 편하게 정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지혜 씨가 우리 정 대표님 생각할 때는 당장 딱 찢어서 버릴 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 저는 친구 카톡 답장은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그냥 빨리 해치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답장 안 하면 씹어버려요? 네. 씹을 수도 있고 답장을 빨리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 영화 예매도 뭐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할 수 있고 쇼컷은 저는 이미 했기 때문에 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전용 네네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당장은 해결이 안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머릿속에 마음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좀 오래 갈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맞아요. 요새 후배라는 거면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당히 아끼니까 잘 되고 싶은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근데 이게 맨 앞에 오면 오늘 해야 될 일이 너무 밀려요. 이것 때문에 다른 걸 아예 생각 못 하겠네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관점에 감정이 들어가니까 질과 양에서 질이 앞으로 오면서 이 일이 너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나를 잡아서 그 후배를 만나서 술을 마시고라도 끝장 토론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게 나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하는 것. 또 예를 들면 퇴사할까? 내가 이 회사에서 좀 오래 다녔는데 좀 옮길 때도 내 커리어를 위해서 바꿀 때도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말 뚜렷한 계기가 있지 않은 한 아직은 오늘은 그래 내가 아직 이런 마음이 있어. 혹시 누가 연락을 오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은 말아야지. 왜냐면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지우고 나면 독서 모임 어디서 이런 내용도 하나 딱 잡아가지고 하면 점점 줄죠.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럼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퇴사할까 같은 거라든지 후배와의 관계가 오늘 안 돼요. 그쵸? 그러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오늘 조금 집중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나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 10분, 20분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또 요걸 좀 펼쳐보는 걸 하면 예날에는 이게 꽉 차 있으니까 얘를 펼칠 데가 없었죠.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그래서 기획안 A와 B가 있어 라는 식으로 넓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이라는 걸 비주얼라이즈해서 펼쳐본다면 이게 감당이 가능하구나 싶은데 이걸 그냥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만 있으면요 해결이 안 되죠. 해결이 안 되고 뭐가 문제도 모르겠고 아까 후배와의 관계 개선같이 그냥 띡 떠오르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금 내 감정에 의해서 맨 앞에 줄서네 얘부터 해가 되니까 저 뒤에 쭉 있는 뭐 전시회 갈까 영화 예매 얘는 맨 뒤에 가 있다가 오늘 밤에 늦게 허겁지겁 해보니까 개봉날 영화 예매는 이미 안 돼. 좋은 자리 없어 끝났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 생기는 게 비일비재하다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고민이 있을 때 예. 종이에 적는 거를 원래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머리로 생각할 때는 되게 고민이 많다가 막상 종이에 적어보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방법을 쓰고 있었는데 예. 포스트잇은 한 단계 위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종이에 쓸 때는 예. 그냥 쭉 나열하고 끝이었다면 맞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류가 가능하죠. 네, 분류도 할 수 있고 지금 당장 해결 가능한 것들은 빨리 해치워버리고 예. 없애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찢어버리는 거로 봤는데 사실 네. 이렇게 이렇게 독이 편의상 이렇게 됐지만 네. 이렇게 순서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먼저 뭘 앞뒤, 먼저 할까?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셔도 훨씬 좋은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는 일들을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첫 번째 방법부터 너무 효과적인 방법이 나와서 예. 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는 감정에 이름 붙이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만나보면 환자분들이 짜증나요. 화나요. 뭐에 짜증나?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그냥 짜증나요. 뭐 짜증나는데 짜증이지 뭐 어쩌라고요? 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럼 네. 첫 번째 1단계는 그럼 그 감정은 몇 점짜리입니까? 1점은 살짝 올라와요. 10점은 저 죽여버릴래요. 나 다 뒤집어 엎을래요가 10점이에요. 그 중에서 어디쯤일까요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저랑 계속 만나던 분들은 이건 한 7점 돼요. 그럼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3점이라고 그랬었죠. 그럼 그거하고 10점 사이쯤 되네요. 맞죠? 라는 식으로 좀 객관화 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분노가 생겨거나 고민이 꽉 찼고 감정이 확 올라와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막 부불 끓을 때는 그냥 짜증이 난다, 화가 난다는 생각만 할 때 1에서 10점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감정이 일단은 점수를 붙여서 그 감정의 강도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는 여자분들한테 이제 흔히 제일 쉽게 말씀드리는 게 백화점 가서 립스틱 색깔을 보면 네. 그걸 잘 모르는 남성들 네. 입장에서는 다 빨간 건데 네. 여성분들 입장에서 다 다른 그쵸? 숫자랑 뭐 하면 이게 몇 번이에요, 무슨 색이고 다 너무너무 잘 아시고 그 차이가 미묘한 차이를 아시잖아요. 네. 근데 그냥 빨강이 있어요. 인 사람과 그 작은 차이들 다음에 또 어느 회사에 따라서 나는 이거랑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게 좋구나, 이 색깔이 더 나한테 맞아요라는 걸 아실수록 자신의 얼굴과 자신이 가장 잘 맞는 색깔을 찾을 수도 있듯이 그쵸. 감정도 일단은 그런 식으로 색깔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마치 우리 강당에 불을 피는데요. 불을 이렇게 켰는데 다 켜는 건 다 끄는 것밖에 없으면 되게 불편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어떨 때는 누가 발표할 때는 앞에 끄고 뒤는 좀 필기하게 써줄 수도 있고 네. 어떨 때는 앞에만 좀 집중하게 불을 밝히고 뒤는 좀 꺼놓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잘 조절할 수 있는 강당이 훨씬 좀 유용한 강당인 듯이 우리의 감정을 불을 밝히는 거라 생각하면 한 번 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 감정을 잘 좀 디그라데이션, 우리가 뭘 분화시킨다고 얘기하는데요. 분화시키는 면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것이 잘 분화된 사람이 결국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화가 난다, 이제는 짜증이 난다. 라는 부분들을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커다란 흐름 안에서 어떻게 좀 부채살 수 있는 한 요쯤이라고 내가 내 감정을 잘 읽을 수 있고 점수화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갑자기 0과 100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쵸. 네. 55, 60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저희 그러면 한번 이것도 예. 뒤에도 또 해볼까요? 뭐가 있는데,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 이름을 붙인다면 네. 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뭐 분노가 생긴다, 초조하다, 절망스럽다, 증오가 있다, 상처, 혐오, 낙담, 무관심, 수치스럽다, 긴장, 거절하게 피곤하다, 허무하다. 다들 뭐 이렇게 썩 좋은 감정들이 아닌 건데도 네. 5개, 둘, 30개나 썼어요. 다 그리고 사실은 화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안에 이런 것들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난처하고 후회스러운 일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들 수 있는데 그냥 싫어요.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게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네.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오래 가게 되는 이유는 사실 이 모든 게 배고픔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픔 죽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감정을 빨리 느끼고 오래 가게 만들어놨어요. 일부러 이 불편한 감정을. 예. 그러니까 배가 부르고 기분 좋고 행복한 건 빨리 없어져도 돼요. 왜냐면 내가 배고픈 감정에 취해서 기분 좋다, 포만감으로 누워서 자고 있으면 사자가 아닌 한은 사자가 와서 나를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금방금방 사라지게 만들었고요.
배고픈 감정은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느끼고요. 그래서 내가 기운이 있을 때 먹이를 찾아갈 안전할 수 있죠. 수 있으니까. 안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랬던 감정들을 오래 기억해야지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좀 오래 남아요. 근데 그게 너무 세게 느껴지는 사람들한테는 네. 이 모든 게 한 덩어리가 되는데 네. 얘네들 하나하나를 잘라서 보고 했던 부분들을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네. 내가 굉장히 뭐 발표를 하다가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발표를 할 때 화가 났어요. 근데 네. 누가 날 비웃었던 것 같아.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증거는 없어요. 네. 그러면 뭐에 화가 났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그 감정은 뭘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창피. 창피죠. 네. 근데 창피한 거면 그렇다면 수치스러운 거랑 다른가요? 좀 비슷한 것 근데 같아요. 창피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약간 조금 그때 내가 내 면이 안 섰어 네. 라는 거지 나란 사람의 자존감의 핵심을 찌른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아. 수치스러운 건 나란 사람이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나란 사람의 핵심을 좀 건드린 느낌 있죠. 누가 정말 대놓고 뭔가 공격을 했다라든지. 그래서 나가 부끄러운 거야, 내가. 근데 창피한 건 어떻게 보면 창피해라고 얘기하면 좀 웃으면서 넘길 얘기하죠. 수 있는? 근데 수치스러운 표정부터 바꿔야죠. 웃으면서 수치스러워 이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죠. 이제 그렇듯이 그 둘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건 수치스러운 일은 아니고 창피한 일이었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 똑같은 창피한 일이라도 이 A라는 상황에 있었던 거랑 B라는 상황에 있었던 창피함이 좀 다르지? 그럼 그때 창피함의 정도도 달라라고 생각하면 또한 이 감정을 좀씩 분화해 나가고 이름을 붙이는 것도 아까 1에서 10까지는 이 감정의 어떤 강도의 얘기였다면 이거는 감정의 색깔들을 이름 붙이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단어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 누구랑 경험했던 것. 뭐 철수랑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나한테 한번 제대로 면박을 준 일.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네. 일들을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때랑 이때랑 똑같이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비슷해요? 그때랑 조금 달라요. 아니 그때 참 비슷해요. 난 그때 왜 이렇게 반응을 했지? 그땐 너랑 절교하고 일어났는데 비슷한 감정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때 내가 너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반응하지 말아야지. 라고 내가 나한테 우리가 리플렉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내가 나의 마음 안에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마인드풀니스라는 세칭 말아서 이제 마음 챙기기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거기서 얘기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에 압도당하지 말고요. 네. 압도당하지 않는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보라는 거예요. 일단 봐라. 이게 뭐지? 하고 일단 지켜봐라. 천천히 지켜보면 이게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감정들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방어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걸 당신은 이미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사실은 이 마인드풀니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에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복잡하게 얘기하고는 있지만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고민이라는 것에 감정이 채색됨으로 인해서 내 고민에 압도당하지 않게 하는 데에는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점수를 매겨보는 일들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감정이랑 생각을 분리하라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게 사실 감정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제 실수를 보고 좀 뭔가 웃는 것처럼 내가 느껴졌을 때 창피한 기분을 안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감정을. 근데 그걸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름을 붙이고 점수를 매겨서 생각보다 내가 좀 창피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는 가볍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좀 분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좀 화라는 감정에 압도됐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시켜서 이름을 붙이고 점수를 매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조금씩 좀 비교하고 다른 게 필요할 텐데, 이제 어려운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역시 부정적인 거예요. 어렵다, 불가능하다. 덩어리가 커요. 크게 느껴지니까 압도당해. 이것도, 난 시간이 없어.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부터 우유를 매일 1리터씩 먹어도 서장훈 씨 같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저는 그 꿈을 버렸어요. 하지만 제가 살을 좀 더 한 5kg 정도 빼고 싶다. 상당히 어렵겠지만 가능합니다. 네, 할 수 있는 일. 아니면 제가 일본어를 배워서 일본을 한번 가봤더니 뭐 동경, 교토를 갔더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소도시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거기 가려면 웬만한 일본어 좀 하고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워.
불가능해. 이 양쪽이 큰 덩어리로 하면 지레짐작 힘들어지는데 하려면 하는 거죠. 어려운 것의 정의는 힘들고 오래 걸리지만 결국 가능한 일입니다. 힘들고 오래 걸리지만 결국 가능한 일. 예, 전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고 싶다. 오. 그것도 힘들고 오래 걸리지만 가능한 일이죠. 일이네요. 네. 예, 아니면 백두대간을 가고 싶다. 네. 이거 힘들고 오래 걸리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불가능한 걸 일단 제끼자는 거죠. 그럼 어려운 것만 남아요. 네. 고민 속에서. 그럼 어려운 것만 남겨놓고 그걸 잘게 쪼개는 거죠. 그러니까 히말라야를 트레킹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지? 옷을 사. 그게 아니라 저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옷을 사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는 게 아니라 북한산부터 가자. 내지는 조금 지나서 그 다음에는 한라산을 한번 올라가 보자. 라는 식으로 목표치를 조금씩 올려가는 네.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일본어를 배우면 일본어, 초급 일본어, 배웠다가, 교육방송, 네.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나간다면 불가능한 것 때문에 어려운 것이 짓눌려서요. 네. 둘이 한 덩어리가 돼서 어떻게 보면 좀 짜부가 돼버리면 어려운 것 자체를 쪼개서 분리해내서 하나하나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할 겨를을 주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는 게 우리에겐 굉장히 힘든 일이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한번 좀 이렇게 어려운 거라도 조금씩 해나가시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노하우를 나누는 와중에 예. 지금 실시간으로 이 방송을 올라와요? 보고 예. 계시는 분이 6,200명을 돌파했다고. 지금 6,200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아직 좀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끄지 마시고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또 다음 노하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쓸데없는 고민할 일을 만들지 않겠다. 이거는 안 되는 일 아닌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근데 있나요?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가랑비에 옷 젖지 말자라는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루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 아까 우리 밥 먹는 얘기 했는데요. 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회사 식당이 도리 편해요. 선택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내려가서 그냥 먹고 가끔 네. 사람 찾아오거나 특식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나가지만은 네. 어느 순간부터는 편해요. 또 우리 10대 고등학생들 얘기하는 게 교복이 편해요. 맞아요. 네. 도리어 주말에 어디 모임 있어 나갈 때도 그냥 교복 입고 갔으면 좋겠어요. 뭘 입어야 될지 너무 고민돼요. 그럼 오히려 그렇게 특별한 상황에 입는 옷을 아예 정해두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우리가 알듯이 주커버그라든지 아니면은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 항상 똑같은 옷만 입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러냐? 그럼 그렇지 않잖아요. 돈 됐다 많은 사람인데 네. 하지만 거기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옷 거죠. 고르는데 들 시간을 다른 고민에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게다가 이제 이번에 시애틀에서 드디어 은퇴를 한 이치로 선수 같은 경우도 1년 365일 같은 루틴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것도 똑같고 운동하는 것, 야구장 가는 것, 야구장 끝나고 끝나서 돌아오면 운동, 저녁 먹는 것까지 1년 360 똑같이 하는데 네. 야구에만 전념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요,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강박증 환자 아니에요? 근데 그 강박증 환자는요, 내가 그 틀을 깨고 싶지만 깰 수 없는 분들이 환자들이고요. 안 하면 안 되는. 예. 그래서 너무 괴로워, 본인도. 그래서 막 2시간씩 샤워를 해야 돼. 이제 그런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하나 정말 내 인생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그냥 대략 정해놓고 그 정해진 방식대로 우리 미국 드라마 빅뱅 이론 보면 네. 쉘든 같은 친구 항상 똑같은 자리에 앉고 똑같은 자리, 오늘은 뭐 먹는 요일이 정해져 있고 하는 게 괜한 일이 아니라 자잘한 일에 고민하지 않을 아예 고민할 이유 자체를 없애주는 게 또한 우리 뇌를 간략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지 마음의 여유 공간들이 생기고요. 네. 다른 일에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의 수납 공간 같은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원룸에 살다가 만약 투룸으로 가면 너무 커. 와, 드디어 방이 하나 더 있어. 그러다가 이제 방 3개짜리, 30평짜리 아파트 가면 대궐 같아.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한 6개월 지나면 똑같대요. 그쵸. 예, 그리고 점점 좁아진대요. 느끼기가. 예, 느끼기가. 그리고 가구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올수록 왜 이게 우리 집은 좁지? 집은 넓히기라도 하죠. 어렵지만. 네. 근데 우리 뇌는 넓힐 수 없죠.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것들에 그리고 살면 살수록 경험치 속에 점점 뭐가 많은 게 들어오고 많은 것들이 우리 뇌 안에 돌아가야 돼요. 네. 바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어떻게 하면은 어떤 픽스되어 있는 애들은 좀 고민하지 않고 넘어가게 할까? 그래야지 새로운 애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겠죠. 네. 그런 마음으로 그냥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을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는 한편에서는 그냥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생각 들어요. 인간관계에서도요, 대세 지장이 없는 한 그냥 대세를 따르자. 그냥 편하게. 네, 크게 내가 정말 모든 일에 내 취향을 얘기하고 그냥 각을 세우고 하나도 짖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도 어떨 때는 좀 피곤한 약간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어도 되니까 네. 그러면 내 마음은 편하다라는 생각도 이 맥락에서는 그런 면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도움되는 팁들이 많아서 예. 더 많이 듣고 싶은데 예. 시간이 저희가 또 정해져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마지막 노하우로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 얘기하고 싶어요. 고민하지 말고 잠자라. 잠자라. 그러니까 저는 가끔 아침에 딱 깨서 1시 50분, 2시에 이메일 보낸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분은 밤새 고민을 하다가 밤에 새벽에 잠 안 주무시고 막 큰 결심을 장문의 메일을 저한테 보낼 때가 있어요. 뭐 어떤 일에 대해 저랑 부딪히는 일이 있거나 우리 조정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물론 안쓰럽고 하지만 그 안에 감정들이 들어있고요. 또 성급해요. 그리고 항상 밤에 구남친한테 그렇죠. 자니?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종결 심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끝맺히고 싶어요. 오늘의 하루 안에 내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고민을 해결하고 자고 싶지만 너무 피곤할 때는 우리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피곤하고 이럴 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럴 땐 일단 잠이 필요해요. 그럼 자는 동안 충전만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은행이 4시에 문 닫고 난 다음에 은행원도 집에 안 가십니다. 그때부터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근데 문을 닫고 일을 하는 이유는 그때 오는 손님들을 받으면 또 그 일을 하느라고 일에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그날 들어온 일들을 검산하고 버릴 것 정리하는 일을 하듯이 우리 뇌도 그날 들어온 여러 가지 수많은 정보 중에 정말 옥석을 가려서 돌들은 버리고 옥만 남기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아침에 딱 깼을 때 충분히 자서 에너지도 충전돼 있고요. 다음에 쓸데없다고 할 만한 자잘한 애들은 이미 날아가 버렸어요. 정말 중요한 몇 개만 남아요. 그 중에서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일단 잘 모르겠어. 그럴 때 약간 상쾌한 마음으로 결정을 하면 후회할 일이 생길 가능성이 줄으니까 너무 피곤하고 졸린데 억지로 어떻게든 결정 내리고 자야지 하고 메일 보내고 후회 눈물 흘리지 않는 방법은 잠을 자자. 일단 좀 마음이 복잡할 때는 한숨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보는 게 훨씬 좋겠네요. 꼭 밤이 아니라 하더라도 잠깐 한숨 돌리고 살짝 좀 여유 공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고민을 잘하는 여러 비법들에 대해서 시식하는 느낌으로 들어봤는데요. 이거 외에도 책에 무려 22가지 홈쇼핑 같이 얘기하시네요. 엄청 좋은 비법들이 알차게 담겨 있으니까 꼭 책을 읽어봐 주시고요. 저희가 사전에 온라인으로 나만의 고민 해결법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고민을 해결하고 계신지를 들어봤어요. 근데 고민 전문가로서 고민계의 타노스시니까 이분들이 잘하고 계신 건지 여기에 혹시 좀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코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네이버 포스트에 댓글 달아주신 무부 땡땡땡님께서 이상하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좀 더 큰 개념의 것들을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 존재나 철학적인 사유, 우주에 대한 현상 등을 생각하면 나라는 작은 존재가 무겁게 느끼는 고민이 작고 하찮게 느껴집니다. 라는 방법을 쓰신다고 해주셨어요. 여기에는 좋은 점수 주고 싶은 거 하나, 나쁜 점수 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뭐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좋은 것부터 들어볼까요? 좋은 것부터 얘기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고 라고 느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커다란 종교 시설 가보면 판테온 같은 데 가면 엄청 크게 짓죠. 그러니까 거기를 가게 만든 다음에 또 왕궁도 그렇게 크게 만들고 해서 신이나 왕 앞에서 나라는 개인은 정말 작은 존재로 느끼게 한다고 그래요.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뭐 요세미티 공원이라든지 사하라 사막 같은 곳 아니면 큰 바다에 가면 거대한 자연과 자연을 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여기에 있는 우주 속에 먼지 같은 존재구나라고 생각하면 훨씬 내가 지금 내 앞에 맞닥뜨려져 있는 일들, 그리고 내 고민들이 사실은 큰 흐름 속에서는 그냥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 하는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장엄함, 거대함 이런 부분들을 경험해라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심리 상담을 하거나 하면서 이야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요? 그런 면에서는 큰 개념을 생각해 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걸 좀 더 확대하면은 좀 자연을 가시는 것 내지는 거대한 우리가 뭐 큰 광장 내지는 락 페스티벌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우리 어떤 집회 같은 데 가실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것에 가서 어떤 커다란 흐름 안에 나를 던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게 첫 번째 굿뉴스고요. 저 지금 딱 듣는데 네. 나쁜 점이 예상이 가는 게 뭔가 못해. 지나치게 허무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지나치게 허무해지는 것도 네.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큰 덩어리를 생각함으로써 네. 마치 우리 아까 후배와의 관계에 네.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답도 안 나오 사실은 이게 아, 그러네요. 존재나 철학, 사회, 우주의 현상, 다음에 남북 통일 같은 거, 네. 다음에 트럼프는 어떻게 할까? 내가 네.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네. 일이잖아요. 그거는 덩어리가 큰데 그걸 생각하느라고 나는 마치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은 혹시 뒤로 미루고 계신 게 아니라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오히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러니까 작은 존재 무겁게 느끼고 하찮게 느끼는 부분들까지는 괜찮은데 네. 그 다음에 혹시 지금 막상 이메일 보내야 되는 거 아니면 친구와 저녁 약속 잡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을 뒤로 미루는 건 아닌지 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댓글은 CROS 땡땡땡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마인드맵을 그려본다고 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해결 가능한 일인가 이런 식으로 따져보고 70% 이상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몸을 움직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것도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00%가 아니라 70%라는 거 완전 칭찬합니다. 완전 칭찬. 예, 완전 칭찬 잘하셨고요. 왜냐하면은 100% 가능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51%, 60%, 70%라고 마음 안에 그냥 그 정도면은 그냥 그 30%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얘기시잖아요. 두 번째는 그 30%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찾아보지 않는다는 얘기이시기도 해서 그냥 요 정도의 마음. 저는 이제 이 책에서도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enough란 마음 중요하다고 얘기했듯이 가능성을 탐구해보고 생각을 해보는 건 무척 중요하지만 네. 한 70% 정도에서 멈추셨다는 거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남겨주신 나만의 고민 해결법은 JSE4땡땡땡님 댓글인데요. 되게 재밌어요. 네. 일단 매운 게 너무 땡겨서 네. 매운 걸 먹은 뒤에 잊고 잠듭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아침에 고민이 다시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최대한 그런 식으로 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 매운 게 땡긴다는 게 아마 그렇게 좀 습관이 돼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약간 스트레스, 땀 뻘뻘 흘리고 그러면 이제 먹는 거에 집중하는 걸 통해서 리셋이 되는 네. 그런 타입이신 거고 사람마다 타입니다. 그 매운 거 못 먹는 분 이거 저도 못 먹어요. 예, 괜찮다고 해서 하지 마시고요. 네. 저도 그 떡볶이 매운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못 밥에 먹어요. 배탈 나서. 예, 배탈 나고. 네. 저 같으면 정 대표는 저 같은 경우 막 배 아파서 깰 것 같아요. 배 아파서 다른 고민을 생각 못하는. 근데 이제 그 고민은 오늘 그러니까 가능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딱 멈출 수 있으면 되게 좋은 나만의 방법이 있는 거라서 되게 좋은 거고요. 대부분의 다음날 아침에 돌림노래로 다시 시작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상당히 건강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나쁜 고민이 들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불안증이 있는 분들이요. 다음날 또 시작해요. 연속곡같이. 예. 악순환으로. 예, 그래서 되게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그리고 끝낼 방법도 아시고 다음날이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예. 엄청 금방 지나갔는데요. 벌써 1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예. 저희가 예. 생중계 청취자분들이 올라오고 지금 있나요? 예. 실시간으로 궁금하다고 여쭤봐 주신 것들을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지금 8,000 예. 명분이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 명까지 보고 있는데 예. IMY님께서요. 살다 보면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는데 이럴 때 깊은 고민 끝에 내리는 결론은 의미가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깊은 고민이 깊은 어디까지일까? 그러니까 실행할 에너지를 다 잃어버릴 때까지 하는 고민은 비록 그게 답을 얻었다 하더라도 나는 더 이상 어떤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갈 기운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는 거죠. 아니면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깊은 고민, 치열한 고민 분명히 중요합니다. 저 네. 동전 던져라 아니에요. 하지만 어떨 때는
운의 영역도 존재한다. 그쵸?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70% 얘기했듯이 네. 100% 절대 틀리지 않을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 가지고 고민 많이 하는데 뉴스 볼 때마다 전문가 6명은 오른다, 4명은 뭐 하락한다. 네. 맨날 얘기하는데 매번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 깊은 고민, 그 생업이 그거이신 분들인데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지금 고민했다라고 생각하면 어떨 때는 정말 동전을 던져. 그리고 난 거기에 따를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즉, 이 세상에는 운의 영역도 있다. 다만 내가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한 다음에는 이런 마음으로 그 깊은 고민의 깊은의 한계를 분명히 설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동리님께서요. 어떤 선택을 하면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후회를 안 하기는 힘들어요. 결정이 잘 된 것인지 확신을 어떻게 하죠? 라고 여쭤보셨어요. 결정이 잘 된지 확신하는 건 첫 번째는 최악이 아닌 걸 일단 제끼면 제일 쉽습니다. 최악이 아닌 거. 예. 그 다음에 후회와 반성의 차이가 있는데요. 나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때 후회할 때 있어요. 저도 막 어떨 때는 정말 뼈를 때리고 막 머리 팍팍 쥐어박을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때 후회를 반성으로 바꾸면 됩니다. 후회를 반성으로? 왜냐하면 그때 반성과 후회의 차이는 후회는 뒤만 돌아보는 거고요. 반성은 내가 여기서 뭘 얻었고 그다음에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네. 다음 비슷한 상황이 오면 난 이때는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라는 내 마음의 리튜닝을 하게 되면 그때 반성이 되거든요. 네. 바로 그런 행동을 거치고 난다면 그때 필요한 후회, 필요한 반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좋은 그 다음번에는 좀 더 효율적인 행동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예. MMOI님께서요. 일부러 데드라인을 세우고 고민을 하는데 안 지키면 압박감이 들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그러니까 데드라인 가지고 고민을 하시고 압박감 드는 거 압박감 들으려고 데드라인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압박감이 없는 데드라인은 데드라인이 아니죠. 그쵸. 예. 근데 만약에 네. 이런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 후까지 해야 되는 일인데 네. 만약에 우리 정 대표님 오늘 우리 네. 이 행사를 하는데 네. 데드라인을 일주일 전으로 잡아놨어요. 네. 뭔가를 이제 이런 준비를 대본 하는 준비하는 거. 네. 그건 좀 너무한 거죠.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하고 예. 있어야 되니까. 아니 그리고 너무 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틀밖에 준비를 안 하는 거야. 그럼 또 그건 또 너무 쫓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혹시 데드라인을 너무 진짜 데드라인이 아니라 너무 빨리 잡거나. 너무 빨리 해서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그래서 실제로 내가 매번 하니까 매번 너무 쫄려. 그래서 해보니까 내가 너무 준비성이 발라. 그래서 그런 거라면은 조금 시간 여유를 주는 숨통을 좀 트이시는 방식으로 해서 난 요 정도가 편해 라는 내 페이스를 찾으실 수 있으면 충분히 이 압박감을 견딜 수 있을 텐데요. 적당한 수준의 압박감은요 필요합니다. 그 시험 전날에 계속 퍼자고 그러면 TV 볼 거 다 보고 네. 그러면은 망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은 게 예. 자기만의 데드라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데드라인을 빨리 잡아서 계속 쓸데없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촉박하게 데드라인을 잡아서 너무 허겁지겁 느끼는 것도 좋지 않고 나의 페이스에 맞게 데드라인을 정한다는 게 저한테도 되게 좋은 해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얘기를 이제 충분히 나눠봤는데요. 저는 오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좀 이렇게 내가 부족하고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고민에 대해서 좋은 해답을 내리지 못한다라고 그전까지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오늘 얘기를 해보니까 좀 고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머리와 마음에 충분한 여유를 주고 또 그거를 고민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에 나를 놓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되게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벌써 마칠 시간이 돼서 저희 이 생중계만의 공식 그렇습니까? 질문이 예.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작가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하지연 작가님에게 책이란 무엇일까요? 제게 책이란요. 한 10,000원, 20,000원 정도의 재화를 투여해가지고 지불하고 저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지식과 경험의 총화를 획득할 수 있는 사실상 매우 경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통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문화와 지혜가 전수될 수 있었고요. 덕분에 우린 지금의 풍요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예. 저도 작가님 덕분에
고민 잘하는 비법에 대해서 이렇게 책 한 권으로 예. 배워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고민이 고민입니다의 하지연 작가님과 함께 복잡한 세상, 고민이라도 반토막 내는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꿀팁을 전수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좋은 책으로 다시 뵙길 기대하면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같이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